미국 주식 이렇게 간단한데 왜 안 하지?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갑자기 미국 주식 관련한 이야기를 쑥 꺼냈어요. 이게 뭔가 기본적인 얘기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사실 걱정이 되긴 했는데, 그 영상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셔서 얼른 제가 후속작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관련된 이야기들을 앞으로 많이 좀 올려보려고 해요. 사실 뭐 국내 주식은 우리가 워낙에 주변 지인들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주식 좀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뭐 종목에 대한 투자 많이 생각하실 텐데, 미국 주식은 일단 미국이 비행기 타고도 멀리 가야 하는 국가고, 언어적으로 영어 못하면 미국 주식 못하는 거 아닌가, 내가 한국 주식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미국 주식을? 미국 주식 거래는 한국이랑 다른 거 아니야? 아니 시차가 다른데 어떻게 거래해?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미국 주식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계좌 개설과 우리가 어려워하는 부분들, 특히나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다른 점 3가지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해외 주식을 해야 하는 이유, 특히나 미국 주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 이유를 생각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투자 명언 중에 여러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런 말 아시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무거워. 아니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이 리스크를 분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바구니에 나눠서 담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투자를 할 때도 우리가 뭐 예적금, 펀드, 주식, 부동산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투자하면서 자산을 분배하잖아요. 그리고 펀드나 ETF, 뭐 주식 투자 이런 거 관련해서는 국가나 투자처를 좀 분산하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뭐 공격적으로 나는 한국 주식이 굉장히 유명하고 내가 확실히 믿고 있는 업종이나 관련된 기업 하나 완전 파고 있다, 그거다, 뭐 소위 몰빵할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하셔도 되죠. 물론이죠. 여러분의 돈이니까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한 곳에 몰아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 자산을 분배해서 하는 것이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서 조금은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100% 확신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일 나는 김치찌개를 먹을 거야, 뭐 미리 해놓고 김치찌개 먹을 거야, 이 정도? 그 정도밖에 없지 않나요? 100% 미래에 대해서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때도 이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좀 나눠야 되고, 쪼개서 투자할 때 뭐 주식 투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국가, 나라에 있어서의 분산도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선진국, 신흥국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선진국 대표적으로는 미국 주식 쪽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신흥국으로는 뭐 우리나라도 물론 포함되지만 최근에 많이들 이야기하는 국가는 뭐 베트남 정도 떠오르고 있죠. 이렇게 투자를 분산하다 보면은 한쪽이 혹여라도 손실이 나도 반대쪽에서 좀 만회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됩니다. 만약에 정말 2008년도에 있었던 정말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폭락했었던 그런 일들만 없다면, 그리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나누다 보면 그래 뭐 위험 분산하는 건 알겠는데, 근데 나는 개별주 뭐 한국 주식도 잘 몰라서 사실 그냥 은행 가서 펀드 하는데, 하시는 분들은 정말 솔직히 공부 더 하셔야 돼요. 주식의 기본적인 정의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건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뭐 공부를 이렇게 떠먹여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주식이 뭔지 정도는 아시고, 왜 주식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어떠한 구조인지 정도에 대한 파악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구조 자체는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비슷하기 때문에 관련한 공부는 일단 좀 미리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어느 정도 공부는 좀 됐고 한국 주식도 좀 하는데, 미국 쪽 투자 뭐 요새 많이들 하던데 거기 관련해서 뭐 미국 종목도 사보고 싶고, 미국에는 뭐 ETF 그렇게 많다며 뭐 3,000개 가까이 되는 ETF가 있다는데 관련해서 나도 좀 투자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간단하게 어떻게 시작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뭐 계좌 개설 한국이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 미국 주식 한다고 해서 미국 증권사 이용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국내 유수의 증권사들도 모두 해외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이미 다 되어 있어요. 계좌 개설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 관련한 증권사를 방문할 수도 있겠지만 요새는 비대면 계좌라고 하죠.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도 우리가 손쉽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만으로도 계좌 개설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연동해서 관련된 그 연계기간 증권사의 해외 주식 계좌를 아주 정말 손쉽게 빨리 뭐 입력만 한다면 뭐 5분 안에도 쉽게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제가 해외 주식을 본격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첫 발을 내딛게 된 계기도 그 키움증권에서 제가 다니고 있는 키움증권에서 해외 주식 계좌 비대면 계좌로 첫 거래를 하게 되면 40불을 줘요. 비대면 계좌로 처음 해외 주식 계좌를 만들면 $40가 입금이 돼요. 그러면 그거를 한 달 안에 $40 이상만 거래를 하면 돼요. 관련한 종목을 산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 $40가 내 돈이 되는 거예요. 1200원 환율 기준으로 5만 원이 넘는 돈을 선뜻 이렇게 줍니다. 그만큼 각 증권사에서 지금 해외 주식 관련한 워낙에 많은 마케팅들이 있기 때문에 때에 맞춰서 그런 거 잘 고르시면 되고 뭐 수수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해요. 지금 보면 뭐 거래 관련된 수수료를 거의 없이 그 전에는 뭐 그 금액 기준도 있었고 제한도 있었는데 거의 다 없애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해외 주식 거래하기에는 제반 상황도 더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거죠. 심지어 뭐 해외 주식 수수료를 평생 무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관련된 수수료가 없지는 않고 조금 있기는 한데 그게 정말 내가 수수료 너무 비싸서 해외 주식 못하겠어 이 정도는 아니니까 그거는 염려하지 마시고요. 또 이 무료인 경우에는 최소 거래 금액이나 뭐 계좌에 얼마 이상이 있어야 되나 이런 기준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그리고 해외 주식 거래할 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달러가 워낙에 많이 올랐으니까 이 환전하면은 내가 좀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리고 환전 수수료도 좀 발생을 해요. 이 환전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는 요새는 또 원화 결제되는 그런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원화로 바로 주문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환율 그러니까 환전에 따른 나에게 있어서의 손해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1,000원일 때 우리가 같은 주식을 한 주를 샀어요. 근데 이게 환율이 1,200원 오르고 나서는 내가 200원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또 고민해 보면은 내가 얻는 수익도 그만큼 환율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율 때문에 나 미국 주식 비싸서 못 사겠어. 이런 얘기는 좀 그리고 해외 주식할 때 가장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 세금 부분인데 한국 주식과 약간은 다른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주식 투자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나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의 세금 구조도 난 잘 모르는데 하시는 분들이 혹여라도 계실까봐 간단히 얘기해 드리자면 매도할 때 거래에 대한 거래세를 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거래세가 거래대금의 0.25% 배당을 받으면은 배당세액의 15.4%를 또 배당소득세로 내는 두 가지 세금이 있고요. 여기에 연간 이자나 배당소득의 총합이 2천만 원이 넘으면 너무 좋겠네요. 2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돼서 또 다른 또 세금이 발생을 합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네요.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요. 내가 만약에 대주주다. 혹시 대주주 있으신가요? 이 영상 구독한 분들 중에서 대주주 있으시면 부럽네요.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아주 뭐 먼 나라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나는 패스. 해외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그리고 또 해당 국가, 그러니까 미국 주식하게 되면 미국에 세금을 내는데 매매할 때도 지금 양도 차익에 대해서 주식 살 때
아, 이거 숫자 얘기하면, 너무 많아, 막 이러실 것 같아서. 양도 차익, 그러니까 주식을 샀다가 팔 때의 수익의 22%를 내는데, 요게 이제 양도소득세가 되겠죠. 근데 연간 합산해서 그 이익이 25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신고는 하지만 내지 않아도 돼요. 내 수익이 연간 250만 원 주식 투자로 벌면 너무 좋겠죠. 더 많이 버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으실 테고요. 어쨌든 그리고 여기에도 배당의 경우에도 배당액의 15% 내는 것은 똑같습니다. 역시나 총합산해서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이 돼요.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양도소득세에 우리나라는 대주주에만 포함이 되는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모든 주식 거래에 있어서 모든 양도소득세가 22% 부과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작년에 미국 주식으로 500만 원에 매도해서 500만 원의 수익을 냈어요. 그럼 여기에 250만 원이 공제되게 되면 250만 원이 남는 거죠. 저 산수 잘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22%에 해당하는 거니까 빠르게 0.22%를 곱하면 약 다 써놨어요. 55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뭐 250만 원 벌었지만 55만 원 굉장히 좀 쓰린 마음으로 내야 하겠지만 뭐 내야 하는 거니까 국민의 납세 의무 지켜야 하니까 내야죠. 근데 여기에 알아둬야 될 점은 세금 우리나라에서 주식 거래하면 국가가 다 알아서 떼가잖아요. 뭐 매도할 때 알아서 그냥 슉슉슉 나가요. 근데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여러분. 수익을 냈는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바로바로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신고를 하셔야 돼요. 국외 해외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라는 그런 세금으로 이름이 붙어져 있고요. 매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작년도의 매매 차익에 대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럼 꼭 이러시는 분들 계시죠? 뭐야, 신고 안 해도 되겠네. 얘기 안 하면 모르는 거 아니야. 이거 그냥 해버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라도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조사하면 다 나와요. 그냥 알 수는 없지만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때문에 신고를 안 해서 딱 걸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 또 신고는 했는데 내가 수익낸 것 비해서 좀 적게 신고했다 하시면 가산세 10% 붙고요. 납부를 늦게 했다. 그렇게 되면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연 10.95% 발생하니까 신고 이왕이면 제때제때 하는 게 좋겠죠. 근데 또 양도소득세 이거 뭐야, 막 5월 달에 되게 바쁘시잖아요. 서류 떼서 뭐 홈택스에 뭐 이렇게 신고하고 뭐 쓰고 귀찮고 헷갈리고. 근데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앞서서도 해외 주식 관련해서 각 증권사들에서 너무나 열이 띄게 지금 열심히 마케팅도 하고 지금 굉장히 해외 주식 쪽을 많이 밀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서비스도 있는데 신청만 하면 다 알아서 해줍니다. 지금 보면 작년에 제가 키움증권에 있어서 제가 관련된 이벤트를 봤는데 양도소득세를 뭐 키움증권 계좌뿐만 아니라 타사도 신청만 하면 무료로 다 해줘요. 왜 해주는 걸까요? 저도 그게 궁금하네요. 어쨌든 이제 5월 달에 하는 거니까 요게 보통 4월쯤부터 신청을 미리 해야 되거든요. 관련한 이벤트도 있으니까 뭐 귀찮아하지 마시고 요런 거 꼭 챙기셔서 양도소득세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250만 원 안 넘어도 일단 신고는 해야 해요. 또 작년에 뭐 매도해서 250만 원 수익 안 났는데 했다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신고는 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이거 정말 중요해요. 양도소득세 이 개정세법 때문에 2020년부터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지금까지는 각각 따로 부과가 됐었던 양도소득의 손익을 이제는 전부 합산, 통합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250만 원에 대한 기본공제가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적용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합해진다는 거죠. 그럼 250, 500만 원이었던 게 주면 뭐야, 우리한테 세금 더 내라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내용을 좀 보면요. 국내 주식, 뭐 상장 주식이든 비상장 주식이든 여기에 또 해외 주식 전체를 통합해서 수익과 손실이 플러스 마이너스 250만 원인 거예요. 잘 모르겠죠.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해외 주식, 미국 주식 투자해서 1,000만 원의 수익을 냈어요. 와우, 1,000만 원의 수익을 냈는데
국내 주식에서는 잘못 투자해가지고 800만 원의 손실을 내고 매도를 한 거예요. 손절매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개정된 세법 때문에 해외 주식 수익 1000만 원에 국내 주식 손실 마이너스 800만 원 이렇게 돼서 그러면 결산이 어떻게 되는 거죠?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250만 원 미만까지는 이렇게 싹 우리가 안 내도 되잖아요. 근데 신고는 해야 되죠. 안 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개정된 세법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제 비상장 주식도 많이들 거래하시는데 관련해서 요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 점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양도소득세 자체가 대주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만 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대주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주주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상장사 관련한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유화된, 완화된 그런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양도소득세 뭐 있는 거 알기만 하시면 되고요. 22%라는 거, 그리고 5월에 양도소득세 납부 기한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신고. 그러나 말씀드렸죠? 증권사에서 요새는 다 편하게 대행해 준다고요. 그 점만 미리 챙겨 두시면 됩니다. 자, 해외 주식 제가 뭐 쭉 길게 얘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뭐 국내 주식 투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실 건 종목이나 뭐 관련된 ETF 어느 쪽으로 투자할지인데요. 관련해서도 제가 요 다음 영상에서는 ETF 이야기, 또 미국 주식의 꽃 아니겠습니까? ETF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까먹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